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에서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시고 검사를 해봤을 때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더더욱 비대가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면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예방을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자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정자는 먼저 고환이라고 하는 정소에서 생성이 되고 부고환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타인의 촉각 자극으로 인해서 정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관에서 세미날 베지클이라는 정낭과, 정관에서는 정자가, 정낭에서는 정액이 서로 뿜어져 나와서 한 갈래로 통해서 전립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립선에서 성숙 과정을 거쳐서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사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정소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정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외분비샘의 기능과 내분비샘의 기능이 있는데, 먼저 외분비샘의 기능은 정자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정소에 있는 정세관에서 정조세포로 있다가 정조세포에서 정모세포, 정모세포에서 정세포, 그리고 정자로 이어지도록 여러 과정에서 세포 분열을 켜서 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분비샘에서의 기능인데, 정세관 사이에 있는 간질세포에 라이디셀이라는 세포가 있어서 이 라이디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있는 루테나이징 호르몬인 LH에서 자극이 되어서 정소에 있는 간질세포의 라이디셀로 자극이 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남성 호르몬인 TTT에서 남성 생식기의 유지 관리와 정자 생성 과정에서 전반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생기면 LH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어서 다시 남성 호르몬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뇌하수체에 있는 LH가 남성 호르몬을 생성시킨다면 뇌하수체에 있는 FSH는 정자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FSH가 설톨리셀을 자극을 하게 되면 설톨리셀이 ABP, 안드로젠 바인딩 프로틴을 분비시키고, 이 ABP가 정조세포, 정모세포, 정세포, 정자 등으로 정자 형성에 관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FSH는 정자를 생성하도록 하고 LH는 남성 호르몬을 생성시키도록 해서 정자가 좀 더 운동성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소에서 생성된 정자는 부고환에서 저장이 되었다가 정낭에서는 정액이, 정관에서는 정자를 같이 뿌려서 전립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전립선은 정자와 정액의 양육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자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정액의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정자의 운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전립선액에 아연과 구연산이 많아서 요관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 등을 미리 살균시켜서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전립선의 기능을 잘 안 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립선의 기능을 잘 안 쓰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전립선의 혈류를 떨어뜨려 전립선의 기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즉 전립선을 압박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딱딱한 의자보다 푹신한 의자가 많고 또 소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으면 엉덩이만 대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에 회음부가 같이 대게 되는 것이죠. 즉 편안한 의자가 회음부를 더 자극을 하게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 회음부가 더 압박이 되는 경우에는 전립선에 피가 덜 가게 되고,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전립선이 비대증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아니면 승마를 한다든지 이런 회음부가 특히 압박이 되는 식으로 된다면 더더욱 전립선의 압박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혈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예를 들어 보면, 자전거에 70kg 되는 남자분이 두 다리 사이에 안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회음부를 70kg의 무게로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즉 자전거를 오랫동안 탈수록, 긴 시간을 탈수록, 또 자주 탈수록 자전거에 압박이 되고, 특히 사이클 하는 선수들은 전립선에 압박이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겠죠. 이렇게 전립선의 혈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전립선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더라도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앉게 되면 동맥에 회음부가 당기고 동맥에 신전이 일어나서 혈류가 훨씬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사이클 하는 선수분들이 전립선에 압박도 되고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장골 동맥이 압박이 되는 상황이라서 회음부로 피가 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립선 압박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면서 특히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도로가 고르지 못하다면 위아래로 충격이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겪을수록 전립선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전립선 안에 있는 마이오파이버라는 근섬유가 다치게 되고 이 근섬유가 손상이 되면 재생이 잘 되질 않고 콜라겐 파이버로 섬유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만약에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엉덩이 근육으로 앉았을 때 회음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회음부가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가 오래되면 될수록 회음부의 압박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신한 의자나 소파인 경우에는 회음부의 밀착이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또한 먹는 음식이 가공 탄수화물 같은 가공식품이나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고 육류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가공식품 안에 있는 가공첨가제 또 육류식품 안에 있는 먹었던 사료들의 화학첨가제들이 입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먹었던 음식들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압박이 되는 쪽으로 많이 모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액이 가지 않고 림프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것이 결국 압박이 되는 쪽, 많이 앉아있거나 자전거를 오토바이를 많이 타시는 분들의 압박되는 이 전립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림프에 찌꺼기가 쌓여서 림프 오염이 되고 이 림프 오염이 림프염이 되고 이것이 전립선염으로 되기도 하고 림프 오염 자체가 림프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이오파이버가 찢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림프 오염의 찌꺼기들이 마이오파이버를 자극을 해서 결국 그 근처에 콜라겐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림프 오염 주위에 자극을 받아서 섬유화가 생성이 되고 섬유화가 커진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에 절개를 했는데 피부 절개에 림프 오염이 심하다. 그러면 흉터가 두껍게 되죠. 이런 흉터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전립선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립선이 커졌다고 전립선 기능이 항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립선에 있는 관들은 숫자가 적어지고 콜라겐으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립선의 원래 기능인 정자를 키우고 보호하는 정자의 양육소의 기능을 훨씬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관계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성관계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횟수가 줄고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정자와 정액을 양육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운동이 정자 생성과 관계되냐면 복근과 다리의 안쪽 다리 근육을 쓰는 것이 정자 생성에 관련되는 것인데 보통 앞뒤로 걷지 안쪽을 우리가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안쪽 근육을 잘 쓰게 되질 않고 나이가 들면서 비만이 이루어지면 복근을 잘 쓰지를 않게 되겠죠. 결국 비만이 있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전립선으로 피가 덜 가도록 그리고 정자 생성이 되는 고환으로 피가 덜 가도록 하는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는 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잠은 밤 10시부터 새벽 4, 5시까지의 멜라토닌이 나오고 그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정자를 생성을 시키고 이 시간에 세포 분열을 하고 정자를 생성시키고 전립선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잠을 또 늦게 잤다. 그러면 전립선에 압박이 되어서 손상이 된 부분을 재생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의 비대증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을 하고 좀 늦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땀으로 찌꺼기를 빼내야 됩니다. 림프의 찌꺼기를 땀으로 많이 흘려서 가공식품에 절여져 있고 육류식품에 절여져 있는 이 림프의 오염물질을 땀으로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오래 타면서 땀으로 빼내면 전립선 쪽에는 압박이 되어서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안쪽 다리를 쓸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복근 운동을 한다든지 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땀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잠은 밤 10시부터 새벽 4, 5시 사이에 잠을 잘 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고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해서 전립선 재생이 잘 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쉬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립선으로 가는 신경은 부교감 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즉 편안해야지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긴장을 하면 전립선의 건강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 쉬어주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긴장할 때는 발기가 되질 않고 긴장을 풀어야지 발기가 되듯이 이 회원부와 생식기는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식사입니다. 잘 먹어야 되지만 이 잘 먹는 것을 야채로 잘 먹어야지 고기류라든지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현미, 야채, 과일, 채소 등으로 먹게 되면 더 이상 림프의 찌꺼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로 눌렸다면 자전거를 타지 않고 비만으로 지방이 눌렸다면 복근 운동을 해서 지방을 빼주고 회원부나 엉덩이 쪽을 눌렸다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서 결국 압박이 되는 상황을 줄여야지 원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땀과 잠과 쉼과 식사 그리고 이런 압박에 대한 제거가 5가지가 전립선 비대증을 최대한 오랫동안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법인 것을 알고 남자의 생식기 기능을 잘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